2026년 1월 전 세계 테크 업계에 또 하나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며칠 전 CES에서 삼성이 접는 폰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다면 이번에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재 영입이라는 핵폭탄을 터뜨리며 실리콘밸리를 뒤흔들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밀란 코박.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테슬라 주주나 로봇 업계 사람들에게 이 이름은 전설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는 일론 머스크가 가장 신뢰했던 엔지니어이자 테슬라 자율주행의 핵심인 오토파일럿과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총괄했던 테슬라 AI의 사령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그가 돌연 테슬라를 떠나 현대차그룹의 자문역이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사회이사로 합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대단한 인물인지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2025년 6월 그가 테슬라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 테크 미디어가 일제히 속보를 쏟아냈습니다. 보통 직원 한 명이 퇴사한다고 뉴스가 됩니까? 하지만 밀란 코박의 사표는 달랐습니다. 블룸버그가 특종으로 보도했고 이후 테크크런치, 로이터, CNBC까지 나서서 테슬라 AI의 핵심이 떠났다며 긴급 기사를 냈습니다. 마치 애플에서 조니 아이브가 떠났을 때, 구글에서 제프 딘이 떠났을 때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의 퇴사가 회사 주가를 흔들고 업계 지형도를 바꿀 수 있는 넘사벽 인재, 그게 바로 밀란 코박입니다. 업계를 뒤흔들었던 그가 이제 현대차 그룹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마치 애플의 디자인 총괄이 삼성전자로 이직해서 갤럭시를 디자인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아니, 전쟁 중인 적국의 장군을 스카우트해온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일론 머스크조차 그가 떠날 때 지난 10년간 테슬라에 기여해줘서 고맙다, 영광이었다며 이례적으로 직접 작별 인사를 남겼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테슬라 내부에서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였던 그가 왜 하필 현대차를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이 그리는 피지컬 AI라는 거대한 그림에 밀란 코박이 매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로봇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테슬라의 옵티머스, 피규어 AI, 그리고 현대차의 아틀라스가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차가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가장 강력한 무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적의 뇌를 가져오는 전략입니다. 테슬라에서 로봇의 눈과 뇌를 만들던 사람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로봇 몸체를 가진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닙니다. 현대차가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로봇 회사다라고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다. 도대체 밀란 코박이라는 인물이 누구길래 현대차가 이토록 공을 들였을까요? 그리고 그의 합류가 로봇 전쟁의 판도를 어떻게 뒤집어 놓을까요? 그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죽어있는 기계에 눈을 달아주고 멈춰있는 고철에 지능을 불어넣는 마법사입니다. 그의 인력은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입니다. 2016년 테슬라에 입사한 그는 우리가 아는 테슬라의 현재를 만든 장본인입니다. 여러분이 테슬라를 타면서 감탄하는 자율주행 기능, 오토파일럿, 바로 그 2세대 오토파일럿 시스템을 총괄하며 완성시킨 사람이 밀란 코박입니다. 그는 단순히 코딩만 하는 개발자가 아닙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카메라가 찍은 영상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 판단하게 만드는 컴퓨터 비전 기술의 끝판왕입니다. 하지만 진짜 무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가 자동차에만 머물지 않았다는 겁니다. 2022년 일론 머스크는 그에게 새로운 미션을 줍니다. 자동차에 들어가는 자율주행 AI를 그대로 로봇에 이식하라.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입니다. 밀란 코박은 자동차가 도로를 보고 운전하듯이 로봇이 공장 바닥을 보고 걸어 다니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엔드-투-엔드 학습이라고 합니다. 복잡한 규칙을 입력하는 게 아니라 로봇이 수만 번의 영상을 보고 스스로 걷는 법과 일하는 법을 깨우치게 만든 것입니다. 초기 컨셉 단계였던 옵티머스를 불과 2년 만에 테슬라 공장에서 실제로 부품을 나르게 만든 기적. 그 배후에 밀란 코박이 있었습니다. 2024년 그가 부사장으로 초고속 승진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런 그가 현대차그룹에 합류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현대차에는 이미 박민우라는 걸출한 인재가 있습니다. 이 이름이 낯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율주행 업계에서는 살아있는 전설로 통합니다. 그는 밀란 코박과 함께 테슬라 오토파일럿의 초기 코드를 짰던 멤버이자 동료였습니다. 함께 테슬라 비전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며 카메라만으로 자율주행을 가능하게 만든 혁명의 주역들이 다시 현대차로 모인 겁니다.
밀란 코박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합하는 천재였다면 박민우는 카메라 센서 데이터를 AI가 이해하게 만드는 인지 시스템의 마술사였습니다. 테슬라를 떠난 후 그는 엔비디아로 갔고 거기서 자율주행인지, 센서 융합, 머신러닝 조직을 총괄하며 연구부터 양산 상용화까지 전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불과 며칠 전인 2026년 1월 13일 현대차 AVP 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로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밀란 코박 역시 거의 같은 시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 사회이사로 합류했습니다. 여기서 소름 돋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정의선 회장이 테슬라의 두뇌를 동시에 낚아채는 완벽한 타이밍을 노린 것입니다. 박민우가 자율주행과 소프트웨어 정예 차량의 기반을 다지고 밀란 코박이 로보틱스의 완성도를 높이는 구조. 한 명은 움직이는 컴퓨터로서의 자동차를, 다른 한 명은 걷는 AI로서의 로봇을 책임지는 완벽한 역할 분담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둘의 케미스트리입니다. 테슬라 시절 함께 일했던 두 사람은 서로의 스타일과 강점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박민우가 엔비디아에서 쌓은 칩레벨 최적화 노하우와 밀란 코박의 실전형 AI 통합 능력이 만나면 어떤 시너지가 나올까요? 현대차 그룹은 단순히 인재 2명을 영입한 게 아닙니다. 테슬라 오토파일럿을 함께 만들었던 드림팀을 통째로 재결성한 것입니다. 이것은 현대차가 테슬라의 DNA를 통째로 이식받겠다는 뜻입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AI 기술과 하드웨어 노하우를 현대차라는 거대한 제조 생태계에 접목하겠다는 야심입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하드웨어 기술을 가진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리고 그 로봇에 들어갈 최고의 두뇌를 만드는 테슬라 출신의 천재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완벽한 결합. 이것이 바로 현대차가 꿈꾸는 피지컬 AI의 실체입니다. 하지만 이 영입이 단순히 기술적인 결합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밀란 코박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들을 실험실에서 꺼내 진짜 세상으로 내보내는 임무를 맡게 될 것입니다. 2026년 1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 전 세계의 이목이 현대차 부스로 쏠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로봇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무대 위로 걸어나온 것은 현대차의 휴머노이드 로봇, 신형 아틀라스였습니다. 과거의 몸체 뒤에 주렁주렁 선을 달고 유압 펌프 소리를 내며 둔탁하게 움직이던 아틀라스는 생각도 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아틀라스는 완전 전동식으로 바뀌어 소음 없이 매끄럽게 움직였고 마치 요가 강사처럼 관절을 자유자재로 꺾으며 춤을 추듯 걸어 나왔습니다. 현장의 반응은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건 로봇이 아니라 사람이다. 테슬라 옵티머스보다 훨씬 자연스럽다는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정의선 회장이 신년사에서 그토록 강조했던 피지컬 AI가 무엇인지 눈앞에서 증명해 보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춤만 잘 추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일하는 로봇이었습니다. 아틀라스는 무대 위에서 무거운 박스를 가볍게 들어 옮기고 복잡한 부품을 조립하는 시연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 안의 서커스가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현대차 울산 공장에 투입되어 자동차를 조립할 수 있다는 상용화 선언이었습니다. 여기서 밀란 코박의 역할이 결정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는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미친 하드웨어에 테슬라에서 갈고 닦은 실전형 AI를 심을 것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그동안 로봇은 잘 만드는데 돈은 못 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너무 비싸고 너무 복잡해서 실제 산업 현장에 쓰기 힘들다는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상용화의 기재 밀란 코박이 합류하면서 이야기가 180도 달라집니다. 그는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굴리며 무엇이 필요한지 뼈저리게 배운 사람입니다. 로봇이 공장에서 어떤 실수를 하는지, 배터리는 얼마나 가야 하는지, 작업 속도는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은 그의 지휘 아래 사족보행 로봇 스팟, 물류로 스트레치,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로 이어지는 완벽한 로봇 삼각편대를 완성했습니다. 단순히 로봇을 파는 게 아닙니다. 현대차의 자동차 공장, 기아의 생산 라인, 현대글로비스의 물류 창고가 거대한 로봇 실험장이 되는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벌써부터 2026년 하반기 한국 제조 현장에 아틀라스가 시범 도입될 것이라는 구체적인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자신들의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테스트하듯 현대차도 자신들의 안방에서 로봇을 훈련시켜 세계 시장에 내놓겠다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현대차에게 단순한 기술 과시가 아닙니다. 인구 절벽으로 일손이 부족해지는 대한민국 제조업의 구세주이자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게임 체인저가 되겠다는 야심입니다.
밀란 코박과 박민우의 영입으로 현대차는 테슬라와 맞붙을 수 있는 유일한 대항마로 급부상했습니다. 테슬라의 AI 노하우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하드웨어, 그리고 현대차의 제조 역량이 하나로 뭉쳤습니다. 이 거대한 융합이 과연 어떤 미래를 만들어낼까요? 현대차 그룹의 이번 영입은 단순히 임원 한 명을 데려온 사건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정의선 회장의 거대한 승부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이 닦아놓은 길을 빠르게 쫓아가는 패스트 팔로워였습니다. 하지만 AI와 로봇이 결합하는 이 피지컬 AI 시대에는 정해진 길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가서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이제 그 선두에 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퍼즐은 완성되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몸체를 가진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 로봇에 영혼을 불어넣을 테슬라 출신의 천재 엔지니어 밀란 코박, 그리고 이 로봇들을 수백만 대씩 찍어내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제조 공장과 물류망을 가진 현대 자동차 그룹. 이 삼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기업은 전 세계를 통틀어 테슬라를 제외하면 현대차가 유일합니다. 오히려 제조 역량만 놓고 본다면 현대차가 한 수 위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은 결국 하드웨어이기 때문이죠. 아무리 똑똑한 AI가 있어도 그것을 담을 튼튼하고 저렴한 몸체를 대량으로 생산하지 못하면 그림의 떡입니다. 샘물을 녹여 자동차를 만들고 배를 만들던 대한민국의 제조 DNA가 로봇 대량 생산 시대에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 아주 낯설지만 흥미로운 풍경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는 로봇이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고 전기차 충전소에서 로봇팔이 내 차에 충전기를 꽂아주며 공장에서는 사람과 로봇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일하는 모습 말입니다. 영화 속 먼 미래가 아닙니다. 밀란 코박의 합류로 이 시계 바늘은 훨씬 더 빨라질 것입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업 문화를 가진 조직을 어떻게 융합할 것인지, 그리고 천문학적인 투자비를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현대차가 더 이상 자동차라는 껍데기에 갇혀 있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뇌를 이식받은 현대차, 그리고 로봇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단 대한민국 제조업. 지금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로봇 회사로 진화하는 역사적인 변곡점 위에 서 있습니다. 과연 정의선 회장의 이 대담한 도박은 테슬라를 넘어설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무모한 도전으로 끝날까요? 확실한 것은 로봇 전쟁의 진짜 서막은 지금부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의 한복판에 대한민국 기업이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십니까? 자,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생성형 AI에 열광해왔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것들은 컴퓨터 화면이나 스마트폰 액정 안에 갇혀있는 언어의 마술사들입니다. 말을 그럴싸하게 하고 그림을 그려주지만 정작 내 책상 위에 물컵 하나 내 손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하지만 현대차 그룹이 밀란 코박을 영입해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테슬라의 DNA를 섞기 시작하고 박민우 사장을 현대차 자율주행의 수장으로 임명하면서 우리는 피지컬 AI라는 완전히 새로운 챕터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피지컬 AI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화면 밖으로 걸어 나온 인공지능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데이터를 학습하는 것을 넘어 현실 세계에서 중력을 느끼고 물체를 만지고 직접 일을 하는 AI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우리 삶의 풍경을 송두리째 바꿀 혁명입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에 로봇이 물류센터에서 택배를 분류하고 위험한 건설 현장에서 사람이 아닌 로봇이 벽돌을 나르며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로봇이 부축해드리는 세상. 먼 미래의 공상 과학 영화가 아닙니다. 현대차가 2026년부터 보여주겠다고 공언한 현실입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테슬라와 현대차의 경쟁은 우리에게 축복과도 같습니다. 두 거인이 치열하게 싸울수록 기술은 더 빨라지고 로봇은 더 정교해지며 가격은 더 저렴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이 우리 손안의 세상을 바꿨듯이 이제 피지컬 AI 로봇이 우리 눈앞의 세상을 바꿀 차례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대한민국 기업 현대자동차가 있다는 것은 분명 주목해야 할 관전 포인트입니다. 과연 현대차는 테슬라라는 거대한 성벽을 넘고 로봇 시대의 패권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테슬라의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항마로 남을까요? 밀란 코박과 박민우라는 최고의 키맨들을 손에 넣은 정의선 회장의 다음 수가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다가올 로봇과의 동거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그리고 훨씬 더 자연스럽게 우리 곁으로 다가올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테슬라의 뇌를 훔친 현대차 편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만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